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8.35포인트, 1.31% 하락한 2137.4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내린 735.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증시에 또다시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뚜렷한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가 몰려온 건데요. 현지 시간 7일 유럽 중앙은행 ECB는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회의 직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 무역주의와 그리고 이 브렉시트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 유로존 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오늘 이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 끼어서 힘겨웠던 우리 시장은 또다시 어려웠던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또다시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요. 또 한동안 잘 나가던 중국 증시도 오늘은 4%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여우신 분이세요.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귀여우셔가지고. 자, 오늘 저희 금요일 첫 방송 같이 하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주시는 각오랄까요? 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번 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하락세를 많이 가지고 솔직히 그 종목을 매도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를 할 만했었는데 이번 급락세가 20%, 25%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종목을 자르고 그 종목을 정리한다는 느낌보다 충분히 그 손실을 2배든 3배든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야 좋지 않나? 그래서 정리의 느낌보다는 복구할 종목으로 갈아탄다는 생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하고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이번 주 내내 파란불을 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이 코스피 지수라는 게 이번에 빠진다는 게 이미 예전부터 예측이 돼 있었어요. 왜냐한다면은 이번에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상해 종합 지수가 박살이 나면서 같이 국내 지수도 하락이 나온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미중 무역 협상 이슈로 중국이 시장이 버티고 있던 거지. 그 미중 무역 협상 이슈를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중국에 지금 좋은 이슈가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이 국유 기업, 이 나라 밑에 있는 기업의 부채를 본다고 한다면은 1경 9천조입니다. 거의 2경에 가까운 부채를 달성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실제 WMP라고 볼 수 있는데 WMP를 한다면 이 부실 채권 펀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채권을 가지고 만든 펀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펀드의 자금이 5천조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 5천조가 지금 당장 거품으로 보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펀드다. 왜?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채권 자체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5천조나 투자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부채가 1경 9천조에 5천조까지 대략 2경 5천조가 넘어가는 게 중국의 부채인데 사실상 국유기업에다가 더 민간 부채나 더 넘어간다 한다면 얼마가 될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죽은 상황이고 이제부터 진짜 중국의 경제 상황 진짜 중국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가 같이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상 MSCI 이 지수 흐름상 본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 전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뭐 17주, 18주 연속 부동산이 빠지고 있다 한다지만 실제 미국, 중국, 홍콩, 호주 어디를 가도 부동산 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 실제 아시겠지만 매수 주체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고 있다. 그래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상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저점에서 우상향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수가 고점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고점에서 하락을 만들어줍니다.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고점 대비 저점 대비 중간점까지 지수 반등이나 지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단기적인 조정이다. 지금 상황은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충분히 지금부터 저는 곧 저점을 찍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저점 기회에 우리는 매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최근에 이 트럼프가 뭐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이슈가 나왔냐 안 나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북한 이슈를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동창리의 핵 미사일 발사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복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실시간 검색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실망스럽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를 보나 코스닥을 보나 이슈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이슈가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상 코스피 연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악재에다 플러스로 트럼프가 이번에 실망스럽다. 동창리 또 미사일 발사 또 이거 복구하고 있냐? 문제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오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오르기 힘들고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지수가 빠지고 매도가 더 강할 때 이때가 봐 우린 기회라 볼 수 있다. 왜?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질 거예요. 안 갈 종목들은 하락 나올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온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갈 종목은 두드러지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급등할 종목은 두드러지게 양봉을 띄운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빠지는 거 찍으면 안 됩니다. 갈 종목만 찾아서 갈 종목으로 승부 본다 한다면은 다른 쪽으로 새 수급들이 한 번에 모여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강한 종목들, 강한 수익들 가져갈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상황 마감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셀리버리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빨간불 켠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오늘도 9.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진단 좀 해주세요. 이번에 특징주로 가져온 셀리버리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왜 가져왔냐 한다면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실제로 지수가 원래 빠지고 지수가 하락이 나와주면은 사실상 종목이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특히 주도주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뭐겠습니까? 주도주 하면 당연히 IT 반도체라고 제약주가 올라가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시장은 빠지는데 제약주는 올라가고 있다. 시장은 하락하는데 제약주는 반등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예요. 사실상 얘기하는 게 뭐다. 다른 쪽에서 매도를 치고 있어도 실제 제약바이오 쪽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다른 종목들은 물량을 빠지고 있어도 제약바이오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빠지지 않고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하나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3월 29일 날 AACR 미국 아마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미국 아마케 한 개만 보고 간다 한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찍을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3월 29일 이슈 하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월달 간다 하더라도 ASCO 있다 말씀드렸죠. 미국 종양학회. 6월달 간다 하더라도 뭐 있다 했습니까? 바이오 USA.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제약바이오 박람회들이 연달아 있습니다. 매달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나 2017년도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급등 랠리가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 시작이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실제 아시겠지만 2월 중순에서부터 정확히 대북 이슈가 끝나갈 쯤이에요. 장사 얘기했죠.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다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부터 대북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올라갔냐? 남북 기업주는 빠져도 제약바이오는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었다.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셀리버리가 뭐 하는 기업이냐?
췌장암에 대한 치료 물질을 이번엔 개발했고 실제 AACR 미국 암학회에 참가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 뭐였습니까? 미국 암학회 이슈 있죠. 췌장암 치료 물질 만들죠. 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췌장암이 누가 걸렸었습니까? 과거에 아시겠죠? 우리 스티브 잡스 그리고 우리 흔히 굉장히 유명하죠. 파바로티. 췌장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왜? 췌장암은 후천적인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희귀암입니다.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선천적인 암이면은 왜 이 선대 왜 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암은 나중에 걸렸습니다. 뭐 어떠한 뭐 담배를 폈든 술을 먹었든 근데 그걸 먹었는데 왜 걸렸냐는 거예요. 또는 그 암세포가 무슨 세포냐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럼 암세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췌장에 있던 게 간으로 가고 내 간에 있던 게 다시 맹장으로 가고 맹장 같은 게 또 위로 가고 이게 점점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는 게 특히 췌장암이라는 거는 완치가 거의 힘들다. 그럼 그 췌장암 치료 물질을 만든 기업이 셀리버리였고요. 이번에 AACR 이슈를 받아서 바닥에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상승세는 아니에요. 대략 한 50%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셀리버리를 제외한더라도 이 두 번째 특징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다고 한다면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리버리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미국 암학회 수혜를 받고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를 본다 하더라도 항암 관련주로 알테오젠이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이슈였냐? 유방암에 대한 바이오매터였습니다. 바이오매터가 뭐냐면은 이 실제로 허셉틴이라는 이 글로벌 제약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제약사입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사예요. 그 제약사의 약을 복제하듯이 약을 만든 건데 실제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터가 다른 건 뭐냐면은 바로 자기만의 특허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못 가지지만 바이오 베터는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베터라는 약을 만들어서 미국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는 거는 임상을 3상까지 출시할 수 있지만 희귀의약품 지정받은 약은 2상까지만 해도 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도 줄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2019년도에는 무슨 이슈가 있냐?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를 다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항암제를 개발하냐면 실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슈 자체가 ADC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항암제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바이오베터로서 복제약을 만들었다 한다면은 복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유방암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알테오젠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2018년도에 급등했던 이 흐름이 저점에서 100% 이상 급등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알테오젠만큼은 바닥 대비 얼마 하고 있습니까? 3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확실히 제약주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구나. 제약바이오 종목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암학회 항암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 나와주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 볼 수 있고요. 네. 다른 종목 본다 한다면 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이고 사실상 우리가 이 셀리버리 봤죠. 알테오젠 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규 상장 종목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유틸렉스라는 종목이에요. 유틸렉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제약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항암 관련주겠죠. 항암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항암 관련주냐? 사실상 뭐 항암제 만든다고 해서 모든 제약사가 올라가냐? 그렇게 따지면은 50개든 100개든 150개든 종목 다 올라가야죠. 그럼 누구든 제약바이오 찍었으면은 다 수익 봤어야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슈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특출난 종목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특출이 있냐? 유틸렉스라는 기업은 아시겠지만 상장한 지는 대략 뭐 본다 한다면 3개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무슨 이슈냐? 바로 우리가 흔히 항암제를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화학항암제, 그 다음 발전행의 표적항암제, 그 다음 면역항암제예요. 근데 이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사실상 이 클래스가 나눠집니다. 무슨 클래스가 나눠지냐? 면역항암제도 T세포가 있고요. NK세포가 있고요. 그다음 B세포가 있고 되게 면역세포 중에서도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 면역세포라는 게 사실상 제일 좋은 게 NK세포인데 그 다음이 T세포예요. 근데 NK세포는 대량 배양이 안 되고 T세포는 대량 배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대량 배양 안 되는 것보다 당연히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단체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그러니까 T세포를 가지고 항암제를 많이 만드는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T세포 중에서도 개량이 된 바로 킬러 T세포, 가장 센, 정말 그 암세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암세포를 원래 면역세포라는 게 암세포가 그만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 관문이라는 상태인데 그 면역 관문 상태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면역세포 중에 가장 센 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이번에 킬러 T세포다. 근데 그 킬러 T세포를 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만든 기업이 어디냐 한다면은 그 기업이 바로 유틸렉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 이후부터 상승세가 한번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조정을 거쳤습니다. 뭐 엄청난 하락세도 아니에요.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부터 아까 얘기했죠. 대북주가 하락하는 시기 바로 2월 중순부터입니다. 2월 중순부터 저점을 찍어주더니 반등세와 상승세가 쭉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다.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버리와 같이 50%가량의 상승 나왔던 종목이 유틸렉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한다면은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밝음을 얻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북 관련주가 아니라 수소차 관련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책 관련주가 아니라 실제로 미리미리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수했다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우상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 중에서도 항암 관련주를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또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 저희는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민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오늘은 자신 있어요 라면서 딱 의기양양하게 앉으셨거든요. 더욱더 기대가 돼요.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매년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2019년도 1월달 정책 관련 종목들 실제로 수소자전기 나와주면서 유니크라든가 그런 종목들 200% 300% 갔습니다. 그다음 아시겠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를 가지고 남북 기업주들 아난티라든가 아니면 일신적재라든가 이런 종목들 100% 200%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다 이미 고점 가 있고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번에 정말 대응도 못하고 손실 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버틸만 했으나 이번 급락이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아 진짜 이번엔 힘들다, 이번엔 죽을 것 같다,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것인가.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30% 봤으면은 60% 수익금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0% 손실 봤으면은 80% 수익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0% 손실 봤으면은 100% 수익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제가 봤을 땐 지금의 항상 얘기하죠. 천재일위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종목의 첫 번째 힌트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2019년도에 AACR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2018년도에 AACR, 2018년도에 미국 아마케 이슈를 받았었던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8년도에 미국 아마케를 한다면은 그 당시에도 항암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 급등 뭐 나왔습니까?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 시청자분이 상담 받았던 필룩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했습니까? 필룩스도 미국 아마케 이슈를 받고 미국의 바이럴진이라는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장암에 대한, 전이암에 대한 항암 백신 치료제, 항암제 만들고 10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 뭐가 있었냐? 바로 KPM테크입니다. KPM테크 뭐 하는 기업이에요? 자회사 AB온이에요. 자회사 AB온이 뭐예요? 혁신 차세대 항암제 만들면서 또 급등세가 100% 이상 나왔던 종목입니다. ASCR 수혜 받았어요. 또 다른 종목 뭐 있었냐? 실제 아시겠지만 올렸던 종목들 현대약품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현대약품이 주가 죽어 있었겠지만
작년 2018년도 4월 달에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도암, 세계 최초의 담도암에 대한 표적감지를 개발하면서 주가가 200% 이상 급등이 나와줬죠. 그것처럼 제가 지금 오늘 공개할 히든 종목도 2018년도에 AACR이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 1년을 지나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왜? 종목도 뭐다? 갔던 놈이 또 가는 거고요.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또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독점적으로 핵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힌트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그 정한 종목도 우리가 어떻게 보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제가 얘기했죠. 그냥 뭐 제약바이오 항암주 아무거나 찍으라면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세계 최초의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걸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면역 항암제라는 게 실제로 대형 제약사들,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도 이미 만들고 있고 만드는 방법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의 특장점이죠. 우리는 베끼는 거 잘하고 제일 중요한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기술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세계 최초의 제약 종목들, 세계 최초의 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 시작들. 흔히 얘기하는 뭐냐? 제일약품에서 만든 뭔 약이 있습니까?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암 DNA를 파괴시키는 세계 최초의 항암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약품 얼마 갔습니까? 실제로 상한가 50% 급등 나와줬죠. 그걸 한번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2018년도에 끝없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바로 동성제약입니다.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종목들 충분히 급등 랠리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세계 최초의 면역함제 기업들이 충분히 우상향 급등 가능하다. 바로 제가 오늘 드릴 히든 종목도 세계 최초의 항암, 바로 면역함제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이슈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만한데 혹시 앵커님은 좀 이 감 오는 종목 있습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오늘은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최초다, 국내 최초다, 세계 최초다. 그런 이슈 때문에 막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속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종목들 예시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갔던 놈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뭐 항암제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 종목이 간 게 있냐, 올라갔던 종목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다 한다면은 똑같은 AACR 이슈로 받고 2018년도에 갔던 종목입니다. 바로 실제로 종목이 갔던 종목이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미코젠이라는 종목 또한 뭐다? AACR이 수혜를 받아서 저점에서부터 우상향 급등 랠리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 세계 최초로 B세포 면역함제를 개발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대비 얼마? 1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옛날 종목은 누가 못 보여주냐? 그러면 사실상 요즘에 지금 최근에 간 종목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유틸렉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특징주로 말씀드렸죠. 네네. 유틸렉스가 세계 최초로 킬러 T세포 면역함제를 만들고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이다. 세계 최초 이슈 받고 얼마 갔습니까? 바닥 대비 50% 이상 얼마 안 돼 보이죠. 양봉 캔들이 두세 개밖에 안 되겠지만 이게 50%짜리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이슈를 받은 항암제 기업들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본다 한다면은 앵커님의 걱정이나 아마 지금 뭐 이 시청자분들을 대변했었던 생각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르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 힌트도 열어주세요. 이게 마지막 힌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한국이 아니죠.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미국 FDA 임상을 받습니다. 미국의 식약청 임상을 받는데 미국 식약청 임상이 가장 이슈가 커요. 근데 뭐다? 대부분 미국에 가서 임상을 받지만 이 기업은 이젠 유럽까지 진출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미국, 유럽 두 군데 모두 진출하기 때문에 매출도 2배로 커지겠죠? 이슈도 2배로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면역함제 만들고요. 실제로 과거 이슈로 받았던 종목이고 충분히 이번에 뭐라고 있습니까? 미국과 유럽에 모두 진출하는 이 면역항암제 이 기업 제가 오늘 공개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충분히 여러분 손신들을 단번에 복구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대장주
오늘 제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 어디서 공개하냐?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나고 밤 아시겠지만 9시입니다. 밤 9시에 마르스솜과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요.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세계 최초의 면역함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 미국 유럽으로 진출한 이 기업 공개하니까 꼭 9시에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북기업 손실나고 있는 종목들을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이 세계 최초 제약 대장주가 될 수 있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9시 온라인 무료 공개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계 최초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 기대주와 그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보통 주말에 비가 오면 반갑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거친다고 하니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